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사퇴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퇴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내부 보고서에도 요원들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리조나주 국경지대에서 또다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DHS 작전 과정에서 모두 16차례 총격이 있었으며 10명이 총에 맞았고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주의 모병관이 고등학생들에게 부모의 추방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입대를 권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족이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용한 모병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을 덮친 초강력 눈폭풍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기온이 더 내려가고 주말엔 또 다른 눈폭풍 예보도 있어 추가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번 주부터 세금 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환급금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기나 분실의 우려가 있는 종이수표보다 직접 입금 방식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사퇴의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퇴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내부 보고서에도 요원들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DHS 산하 CBP가 어제 연방의회에 제출한 자체 조사 보고서에는 지난 2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사망한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자신의 총기를 꺼내들었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DHS는 프레티가 먼저 총기를 들고 요원들에게 위협을 가했으며 국경 순찰 때는 정당한 방어 사격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 촬영 영상에서 프레티가 왼손으로 사살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인데 DHS 자체 보고서에조차 총기 위협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보고서는 USBP 요원 1명, CBP 요원 1명 등 총 2명이 프레티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목격자 촬영 영상을 보면 10에서 11발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요원 2명이 각각 몇 발을 쐈고 프레티가 몇 발을 맞았는지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총격 사건 관련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놈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놈 장관과 약 2시간가량 회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놈 장관이 사퇴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고 나는 그녀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경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놈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애리조나주 국경지대에서 또다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국토안보부 작전 과정에서 모두 16차례 총격이 있었으며 10명이 총에 맞았고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30분께 애리조나주의 남부 국경지대인 피마 카운티에서 국경 순찰대가 연루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은 사건 당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인근인 애리조나의 해당 지역에서 인신매매 연루 혐의로 수배된 남성이 연방 요원들과 총격을 벌이다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관의 설명에 따르면 총격전이 일어나기 전인 오전 7시 직후 애리조나주 아라바카 근처에서 국경 순찰대원들이 의심스러운 픽업 트럭을 세우려 시도했으나 차량 운전자는 정차하지 않고 가다가 결국 차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국경 순찰대원들은 도주하는 용의자를 추격했고 용의자가 요원들과 작전용 헬기를 향해 발포하자 요원들이 반격해 그에게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은 사건 현장에서 북동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애리조나주 사우 아리타 출신 미국 시민권자인 34세 패트릭 게리 슐레겔로 확인됐습니다. 총상을 입은 용의자는 위중한 상태였으나 수술 후 현재는 안정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작년 7월 이후 국토안보부가 체포작전 과정에서 총 16차례 총격이 있었으며 미국 시민권자 4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총에 맞았고 그중 3명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WP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IC, 국토순찰대, 국토안보 수사국 소속 당국자 중 형사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모병관이 고등학생들에게 부모의 추방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입대를 권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족이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용한 모병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CNN은 미네소타주의 한 모병관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입대 권유 이메일을 발송해 파장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메일에서 모병관은 IC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람들을 데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라며 만약 이곳에서 태어났고 17세 이상이며 부모가 서류 미비자라면 지금 부모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 역시 이민자 출신임을 밝히며 부모가 불법 체류자일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모병관은 이민자로서 추방과 IC 집행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한다며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야 하며 부모의 이민 신분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병관은 학생들에게 군인 가족에게 주어지는 특별 혜택인 PIP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 직계 가족 중 국경을 넘어 미입국한 이력이 있더라도 군인이 초청할 경우 영주권 취득 자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CNN은 해당 이메일은 약 200명의 고등학생에게 발송됐으며 일부 학생들은 이를 읽고 혼란과 우려를 느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덮친 초강력 눈폭풍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내려가고 주말엔 또 다른 눈폭풍 예보도 있어 추가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눈폭풍 한파 관련 사망자가 최소 1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지역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등 미시시피, 아칸소, 텍사스 등 중남부 지역까지 모두 14개 주에서입니다. 전날까지 폭설이 덮치면서 제설 작업 관련 사고가 다수 발생한 데 이어 폭풍 후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곳곳에서 저체온증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텍사스주부터 펜실베니아주까지 남부와 중부, 동부에 걸쳐 극심하고 위험한 추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섭씨 영하 2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내내 미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도 북부 일부 지역은 영하권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편 취소와 정전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폭풍으로 지난 주말 항공편 17,000편이 취소된 데 이어 26일엔 6,300편, 어젠 2,500편이 추가로 취소됐습니다. 오늘까지 전기 공급이 복구되지 않은 곳도 41만 가구에 달합니다. 피해 지역은 지난 주말부터 수일째 정전이 이어지고 있어 혹한 속에 난방까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선 주택 대부분이 극심한 추위를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많은 주민이 이런 겨울 날씨가 동반하는 다양한 위험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혹한은 내일과 모레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말엔 뉴욕 일원에 다시 눈폭풍도 예보돼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세금 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환급금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기나 분실의 우려가 있는 종이 수표보다 직접 입금 방식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세금 환급 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IRS가 납세자들에게 계좌 직접 입금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IRS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납세자 4명 중 3명이 환급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평균 환급액은 $2,939였습니다.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금 지출 법안에 포함된 새로운 조항들로 인해 환급액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 환급액을 기준으로 최대 30% 증가하면 평균 $882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현재 납세자의 90% 이상이 직접 입금 방식으로 환급을 받고 있지만 IRS는 이 비율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직접 입금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환급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IRS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개인 납세자에 대한 종이수표 발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환급 규모가 커지면서 조기 보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3월 말에 보고가 몰리지만 오랜 환급이 예상되는 납세자들은 이르면 2월 말에도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은 전자신고와 직접 입금을 선택한 경우 대부분 21일 이내에 완료되며 납세자들은 IRS 환급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접수 승인,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기반 테크 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마존과 UPS가 대규모 인력 감축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동화와 AI 확산으로 앞으로 일자리는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존은 어제 선임 부사장이 블로그 포스트로 약 16,000개 일자리 감축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10월에도 직원 14,000명을 해고해 3개월 사이에 3만 명이 감축된 것입니다. 아마존은 민간 기업 중 고용 종업원 수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지난해 9월 말 시점 157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블루칼라인 창고 근무직이며 10월과 이번 1월의 정리해고 대상은 상대적으로 고용과 해고가 어려운 화이트칼라 사무직입니다. 사무직은 35만 명 정도로 3개월 해고 인원 3만 명은 4.6%에 달합니다. 지난해 10월 해고 때 아마존은 관리직 간소화 방침과 함께 자동화와 AI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소포 운송 전문 회사인 UPS도 어제 올해 추가로 3만 명을 감원하고 상반기에 24곳의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UPS가 아마존과 부분적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 단연간의 물류 사업 계획을 수정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UPS는 여러 가지 비용 절감 등 문제와 관련해 영업직 인력을 최고 3만 명까지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UPS는 올해 상반기 내에 추가로 24곳의 시설을 폐쇄하고 하반기에도 가능하면 더 많은 곳을 닫을 예정입니다. 지난해엔 총 4만 8천 명을 감원하고 93곳의 시설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하면서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센서스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최신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1년간 미국 인구는 약 180만 명 증가한 3억 4,18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인구 증가율 0.5%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사망자가 급증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 추정치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 국경정책 강화 시점과 트럼프 행정부 초기 기간을 모두 반영한 수치입니다. 이 기간 순이민은 126만 명으로 2024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기록했던 273만 명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민자 유입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센서스국은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연간 순이민 규모가 약 32만 1000명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인 2021년 37만 6천 명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아직까진 미국을 떠나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은 상태는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의 불법 이민 차단과 강제 추방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별 변화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서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주가 인구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최근 몇 년간 국내 인구 유입이 급증했던 플로리다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나타났습니다. 지구 멸망을 의미하는 지구 최후의 날 시계가 자정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핵 위험, 기후위기, 생물학적 위협이 지속되고 AI 같은 파괴적 기술의 발전과 허위 정보, 음모론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인류 멸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든 지구 최후의 날 시계가 자정까지 불과 85초 남아 1947년 이 시계가 만들어진 이후 80여 년 만에 자정에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자정은 인류가 지구를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이 시계의 시간은 자정 89초 전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정 90초 전으로 설정했던 2023년과 24년에 비해 핵 위험, 기후위기, 생물학적 위협, AI 같은 파괴적 기술의 발전 등 글로벌 과제에 대처하거나 규제하는 데 진전이 부족해 시계를 앞당겼습니다. 과학자들은 또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및 음모론의 확산도를 인류에 대한 다른 실존적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알렉산드라 벨 과학자 회보 회장은 인류는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실존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핵무기, 기후변화, 파괴적 기술로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지난해 가장 중요한 실존적 위험에 대한 국제협력과 행동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각 국가들에 경고했지만 주요 국가들은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보단 더욱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며 민족주의적이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 세계 과학자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 생명과학, 특히 합성 생명체 개발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심각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제사회는 조율된 계획이 없으며 전 세계는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상원교통위원회는 어제 palm비치 국제공항의 명칭을 도널드 J.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데비 메이필드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이며 palm비치의 또 다른 상징 중 하나에 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인 마로라고 리조트는 palm비치에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의회는 지난해 palm비치 국제공항에서 마로라고 리조트로 이어지는 도로에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대로란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어제 연방관보에 게재한 고지문을 통해 6개 기관, 개인을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법을 위반 관련 신규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한국 기업 1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업은 2004년 설립된 의료, 생명공학기기 제조업체 JS 리서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의 구체적인 위반 혐의는 관보에 게시되지 않기 때문에 JS 리서치가 어느 국가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이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2008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제재는 지난 22일 발효됐으며 대상 기관 개인은 발효일로부터 2년간 미국 정부 기관과의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지고 이미 취득한 미국 수출 허가도 정지됩니다. 소말리아 이민자 출신 연방 하원 의원인 민주당 이란 오마르 의원이 지역구 간담회 도중 난입한 남성으로부터 정체불명의 액체 분사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오마르 의원은 IC 폐지와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사퇴 또는 탄핵을 촉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5세의 남성 이름은 앤서니 카즈미에르작이며 보안요원이 제압하기 전에 그는 당신은 사퇴해야 한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저 사람이 무언가를 뿌렸다는 소리와 함께 분사된 액체에서 악취가 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액체 테러를 시도한 괴한은 그 즉시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예일대는 2026년 가을 학기부터 가구 소득이 연 20만 달러 이하인 학생들은 등록금을 면제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가구 소득이 연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는 등록금은 물론 사실상 모든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일대의 내년도 등록금은 72,500달러이며 기숙사비, 식비, 각종 수수료, 교재비 등을 합하면 연간 총 학비는 약 98,000달러에 이릅니다. 예일대는 지난 10년간 저소득 가정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이제 중산층 및 중상류층 가정을 대상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명문 사립대들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MIT, 펜실베니아대 등은 가구 소득이 연 20만 달러 이하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 22도, 섭씨 영하 5도, 밤 최저 기온 9도, 섭씨 영하 1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 체감 온도가 섭씨 영하 2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일요일은 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